그 CPG라고 부르는 그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해서 이거를 한의학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주제를 처음 이제 접했을 때에는 대체 이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것이 왜 한의학 교육이랑 또 학부 교육이랑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는지 솔직히 좀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탐구해본 과정을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도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의대생들이 임상 추론을 배우는데요. 여기서 그럼 CPG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졸업 후에 우리가 근거 중심 의학을 임상에서 실천하려면 학부 교육에서 어떤 노력이 좀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가 왜 중요한지부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이라는 것을 거의 2013년부터 30여 개를 만들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선행연구에서 이 한의표준 임상 지침을 임상 한의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조사를 했을 때에는 알고 있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80%가 활용을 안 해봤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의학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교육이 그 열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CPG에 대해서 참 많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임상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참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학부 교육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CPG라는 것을 한 번도 활용해보지 않고 졸업을 했다고 하면은 임상에 나갔을 때 필드에서 이 CPG를 어느 날 갑자기 이용하기 시작할까요? 결국에 일찍 그리고 더 자주 접할수록 습관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CPG가 임상에서 더 활용이 되려면 학부생 단계에서부터 좀 더 일찍 접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몇몇 한의대나 한의전에서도 이미 CPG를 교육에 활용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이걸 실제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이 CPG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탐구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에서 진료 지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CPG를 아는 것보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평가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적으로 CPG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결국에 비판적인 사용자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비판적인 사용자라고 하면은 CPG를 대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짤 때부터 전략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또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크게 이제 4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우리가 한의대 교육을 생각하시면은 교수님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고 나가시죠. 근데 이제 이 CPG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CPG라는 것이 사실 이 내용이 완전한 근거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정답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 정답을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뤄야 할지 그 부분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CPG를 임상에 제대로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럼 CPG를 교육에 적용하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모든 변화를 이뤄내기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은 명확한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사례 기반 학습, 또 소그룹 토론이라던가 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학습 방법으로 학습이 실제 일어나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걸 접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요. 또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CPG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이 그 비판적 사고력이 실제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앞서 들었던 의문들이 조금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CPG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좀 교육에 적용을 하고 있고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점이었습니다. 근데 CPG를 교육의 맥락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이게 원래 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 삼각이 항상 나옵니다. 결국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교수자도 코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컨텐츠 부분에 CPG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달하는 교육 방법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삼각은 제가 연구 결과를 다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의학 교육에서 CPG를 활용할 때 교수자의 그 역할을 탐색하는 목적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한의대 교수님들이 CPG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CPG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또 앞으로 이를 통해서 한의학 교육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의대 교수님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더 크게는 혼합 연구 방법으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양적 방법 축에서는 이제 학생들, 본과 4학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해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질 텐데요. 오늘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다양한 의견입니다. 대표성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고요. 어디에 장 이런 것보다는 더 다양한 의견을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12개 한의과대학 한의전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각각 임상 그리고 기초 교육학을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루어졌고요. 크게는 6개의 영역에 대해서 그 CPG의 이해, 활용 경험, 그리고 교육 효과, 또 향후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탐색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질적 분석을 해서 주제를 도출했는데요. 그 인터뷰 참여자들 특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다양한 분들을 모을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임상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고 CPG도 개발하셨던 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6가지 주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학생들은 일단 CPG가 뭔지는 아는데 근데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교수님들이 대답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CPG라는 것이 진짜 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CPG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CPG가 그래도 교육에 앞으로 활용이 되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결국에 내가 해보니까 능동적인 학습법이 CPG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이걸 더 CPG를 교육에서 활용을 하려면 결국에 CPG와 한의학 교육이 같이 듀얼 이노베이션 같이 발전을 해야겠다. 이런 발전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주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부 중요한 주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CPG가 뭔지는 알지만 여전히 좀 혼란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실제 CPG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CPG 사이에는 좀 큰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혼돈하는 것은 이거 CPG와 교과서가 뭔지 혼돈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 CPG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어떤 규칙, 규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걸 그래서 굉장히 맹신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이 CPG를 좀 불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원인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주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PG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잘 가르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두 번째 결과를 보시면 CPG 자체의 어떤 한계점, 교육에서 활용할 때 한계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CPG 간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어떤 CPG는 교육에 바로 활용하기에 정말 좋다. 임상 표현형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학생들이 이것만 따라가면 전체 임상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있다. 근데 어떤 CPG는 어떤 그 컨텐츠 그 개발에 그 질 낮은 문헌들이 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신뢰성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찰, 진단, 치료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임상에 진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그 CPG의 구조 자체에서 또 제시가 되었고요. 그 결과 학생들이 어떤 처방이 궁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건너뛰다 보니까 전체 임상의 추론의 과정을 익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교과서처럼 활용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입을 모아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EBM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 CPG를 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좀 배워야 하는 것은 CPG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또 근거의 한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겠고요. 또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 CPG를 적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되게 멋지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근거 중심 진료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고 또 근거에 대한 맹신을 깨는 교육도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방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엔 학생들이 근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지만은 이를 위해서 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도 길러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하게 짚어진 점은 사례 기반 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이 CPG와 임상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사고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팀 기반 학습인데요. 학생들이 근거 수준이라던가 적용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토론을 하면서 실제 진료 과정에서 이 CPG를 적용하는 것을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PX와 CPG를 좀 통합해서 임상 수행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학습과 실습과 임상 수행 평가를 긴밀하게 좀 연계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학생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속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결국에 듀얼 이노베이션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자녀 교육과 CPG가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CPG 기반 교수학습 자료가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례 기반 학습, 또 문제 기반 학습, 또 CPX 이런 데 활용을 하려고 해도 다양한 교육 방법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한데 우리 이걸 한번 다 같이 개발해볼까 이런 이야기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라는 것이 새로 나타났다. CPG가 처음 개발될 때 2013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났는데 이게 학생들이 그 CPG를 좀 더 쉽게 접하고 그
이걸 통해서 학습하고 하는데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진찰, 진단, 그 치료 과정 이것들을 그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CPG 자체의 질을 높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학생 평가 체계와 이 CPG를 연계하는 건데요. 임상 실습에서도 쓰고, 또 임상 종합 평가에서도 CPX에서 활용하고, 마지막으로는 국가고시까지 같이 이거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교육 삼각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학생들, 학습자는 무엇보다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CPG를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또 통합적인 학습 경험이 쌓여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수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그 능동적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그런 코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교수 개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컨텐츠인 CPG에서는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설계를 하는 것, 또 AI 활용, 이런 부분들로 학습자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각각의 그 요소들이 변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 모습이 변하진 않거든요. 결국엔 다 같이 움직여야 이런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교육기관인데, 예를 들면 교육 과정이라던가 평가, 임상실습, 교수 개발 이런 것들에 교육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전략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그 CPG 리터러시라는 것을 기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CPG 아랫단에서는 이 피라미드 아랫단에서 그 CPG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 추론에도 쓰고, 사례를 분석하는 데도 쓰고, 환자에게 적용하고 판단하는 데도 쓰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임상에 나갔을 때 사람을 중심으로 진료하는데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의학 교육에서 CPG를 활용할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첫째로는 그 모든 학교에 그 학교의 맥락에 맞게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될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임상 실습의 한 턴이나 뭐 한 강의로 이 CPG를 접한다고 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반복적으로 CPG를 접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적용하고 자기가 실제 경험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은 이미 있는 교육과정에 수업하나를 한번 추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이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적인 그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 연속선상으로 그 저학년부터 졸업 후까지 연속해서 교육이 이뤄지게 하고, 또 새로운 교수법, 평가법에 대한 교수 개발도 필요하고, 또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같이 교육 자료도 개발해야겠고요. 또 학교 차원에서 CPG 센터와 연계하거나 해서 뭐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이렇게 학생들이 동기부여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그런 CPG 자체의 구조적인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에서는 AI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코멘트, 실제 임상에서는 이걸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 중심적으로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전문가보다는 사용자가 이 CPG를 쉽게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육 자료들을 같이 만들어서 교육 인프라를 좀 개선해보자는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물론 이번 연구에도 질적 연구로 교수님들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연구나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 목표는 학부 교육에서 CPG가 학생들이 무엇인지 교육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임상에서 이 CPG를 실제로 활용하게, 비판적으로 활용하게 할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CPG의 역할이나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한 기초를 만들고 또 비판적 사고력도 좀 기르고 또 능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접하게 해서 학습이 일어난다면은 또 이걸 위해서 CPG와 한의학 교육이 같이 발전을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적으로 능동적으로 CPG를 활용해서 좀 근거 중심 진료를 하는 임상 한의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